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그 기본 이론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엑스포트 세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매치 시퀀스 세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거는 프리뷰 파일을 만들고 퀄리티는 별로 안 좋지만 정말 빨리 인코딩을 해서 금방 볼 수 있게 한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포맷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름들이 동영상의 컨테이너 포맷도 있고 이미지의 파일 포맷도 있고 오디오의 사운드의 파일 포맷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번에 첫 시간에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다운받아서 영상은 필요 없고 음악만 뽑았죠. 예, 음악만 뽑을 때는 여기서 저는 mp3를 쓴 겁니다. 예, 영상이 올라와도 영상 다시 필요 없이 그냥 음악만 뺄 수 있어요. 예,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mp3를 본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AAC 오디오. AAC 오디오니까 당연히 얘는 오디오겠죠. 클릭을 해보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비디오는 사라지고 아예 사라지고 그 엑스포트 비디오라고 나온 부분은 아예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오 코덱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AIFF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 많은 것들이 있고요. 제가 특징적인 것만 몇 개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쓰실 일이 많이 없고 몇 가지만 아마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 AVI가 가장 유명한데 여러분들은 별로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MP4라는 컨테이너 포맷에서 들어가는 H264 코덱으로 쓰면 훨씬 퀄리티도 좋고 압축률도 좋을 정도로 만들어내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AVI가 유명하다, 많이들 쓴다. 근데 현재로는 그 아주 뭐 최신의 컨테이너 포맷은 아니다. 밑에 보시면 AVI uncompressed라고 있습니다. 무압축입니다. 압축이 없어요. 그래서 용량이 엄청납니다. 모든 uncompressed, 특히 비디오의 모든 uncompressed 무압축은 용량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 AVI의 uncompressed 무압축 파일이 아니라 그 라가리스라는 그 코덱의 uncompressed를 종종 쓰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습니다. 사양이 안 좋은데 내가 에펙에서 무슨 화려한 효과를 작업을 했어요. 그걸 다이나믹 링크로 마치 우리가 에펙에서 브라우즈 프리셋에서 텍스트를 정해서 바로 다이나믹 링크로 프리미어로 갖고 와서 보듯이 똑같이 에펙에서 어떤 효과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시퀀스, 그 컴포지션을 에펙에는 시퀀스라고 안 하고 컴포지션이라고 하죠. 그 컴포지션을 바로 그냥 프리미어로 갖고 와서 올렸을 때 버벅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 아닐 경우는. 그럴 때는 왜냐하면 에펙도 지금 돌고 있고 프리미어도 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에펙에서 파일을 뽑아서 깔끔하게 파일을 그냥 갖고 오는 게 더 낫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근데 파일을 뽑아서 갖고 오는데 나는 이거 확실하고 이거 확실히 쓸 거야 하면은 프리뷰 파일이 아니라 퀄리티가 좋은 파일을 갖고 와야겠죠. 예, 그리고 에펙에서 효과하는 부분이 효과는 대체로 엄청 길지는 않거든요. 효과는 잠깐씩 들어가는 멋있는 화려한 효과들은 잠깐씩 들어가니까 뭐 5초, 3초 뭐 이 정도 되더라도 언컴프레스드로 무압축으로 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확실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언컴프레스드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쓰는구나. 컴퓨터 사양이 안 좋을 때도. 언컴프레스드 파일, 무압축 파일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컴퓨터에 막 그냥 용량 큰 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거 DNxHR 요 코덱이 요 포맷이 방송용 케이블이나 이런 방송용 IPTV나 이런 방송국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프리미어, 무슨 파이널 컷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는 그것보다 많이 방송 쪽에서 많이 그리고 영화 쪽에서도 많이 가장 많이 썼던 건 아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랑 다 같이 한 묶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비드. 엄청난 가격입니다. 예. 영화 작업실이나 방송국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그냥 이렇게 콘솔 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모니터 막 앞에 뭐 이렇게 그런 장비실, 그 편집실 장비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에서 나온 그 아비드라는 미디어 컴포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방송과 영화 속에서 장악을 해왔습니다. 그 하드웨어가 한번 그렇게 들어가면은 잘 안 바뀝니다. 웬만해서는. 방송국에서 돈을 들여서 굳이 새 걸로 가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 아비드 쪽에 꽉 잡고 있던 그 역사들이 아직도 흘러와서 아직도 케이블 방송 쪽이나 여기서는 하드웨어로 코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쓰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방송 쪽에 뭔가 줘야 된다 그러면은 MXP가 아니라 XMP가 아니라 MXF 파일로 주세요 라는 말들을 하는데 MXF 코덱으로 확장자로 해서 나오는 게 이 코덱입니다. DPX는 영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H264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그리고 현재 가장 범용적으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H264. 이 코덱은 당연히 가장 효율적이고 용량에 비해서 화질도 좋고 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로는 H26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H265를 쓰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폰 설정을 아주 고퀄리티로 했는데 이러니까 프리미어가 안 바뀌어지는데요 하면서 그 고퀄리티로 바꾸는 설정이 아이폰 최신 폰에는 있습니다. 거기서 HE V 이렇게 돼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HEVP인가 아무튼 저도 그걸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H265입니다. H264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예. 그게 당연히 더 좋겠죠? 좋은데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압축이라는 거는 보자기를 싸는 거예요. 보자기를 싸는 거죠. 이렇게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부피를 줄여서 보자기를 싸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보자기를 쌀 때 그 내용물을 마치 아주 그 테트리스를 생각해 보세요. 테트리스 이렇게 빈 공간에 정말 멋지게 넣잖아요. 똑같습니다. 보자기를 싸서 물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잘 조합하면은 우리가 부피를 최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끼울 때 끼우고 막 하면은 부피를 최소한 상태에서 보자기를 딱 싸면은 부피가 정말 최소한이 되면서 딱 정말 들기도 좋고 한 그게 나오겠죠. 예. H265는 정말 효율적으로 안에 부피를 최소화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싼 보자기입니다. H265.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깨지는 물건이거나 뭔가 중요한 물건이다 그러면 뺄 때도 다시 풀어서 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싸는 것도 힘들지만 푸는 것도 힘들어요. 그만큼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고사양의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H265는 아직까지 범용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말씀드렸듯이 H264를 거의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나 비메오나 이런 대표적인 사이트에서 권장하는 코덱입니다. 자, 예, 그래서 그 상태고 일단 여기 있네요. HEVC 여기 있네요.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밑에 있다는 거. HEVC라고 해놓고 가로해놓고 H265라고 돼 있죠. 예, 요 코덱은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JPEG. JPEG은 그냥 이미지 포맷이죠. 이미지 포맷. 그 다음에 MP3, 예, 오디오 포맷. 그 다음에 MPEG-2. MPEG-2도 이 MPEG 할 때 MPEG은 모션 픽처 익스퍼트 그룹, 그러니까 동영상 전문가 그룹이라는 뜻인데 이게 MPEG-2가 있고 그 다음에 MPEG-3에서 MPEG-4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H264는
MPEG-4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PEG-2는 그러면은 조금 옛날 거겠죠. 예. 이거는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옛날 그 좀 압축 효율이 떨어지죠. 압축 효율은 떨어지지만 쉽게 쌀 수 있으니까 프리뷰 파일 같은 건 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여기 매치 시퀀스 하면은 금방 나오는 프리뷰 파일 만들 수 있다 말씀드렸죠.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그냥 뭐 대충 정리해서 싸기 때문에 빨리 나옵니다. 예, 빨리 나와요. 이건 MPEG입니다. 이 프리뷰 파일은 기본적으로 MPEG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해서 MPEG-2는 DVD에서 많이 쓰였죠. 기본적으로 MPEG-4 해서 쭉쭉쭉쭉 가겠습니다. PNG는 이미지 파일인데 이게 무압축이라서 비손실이라서 이렇게 화질이 좋아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킥타임은 맥, 예, MOV라는 확장자를 가는데 맥에서 쓰는 컨테이너 포맷입니다. 예, 그 다음에 타가는 이미지, 티프드 이미지, 윈도우 웨이브 오디오도 오디오,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WMV라고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또 조금 오래된 코덱입니다. 네, 요 정도로 그냥 제가 쭉 훑었습니다. 그냥 훑은 대로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한번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실 거는 H264를 쓰시면 됩니다. 예. H264라는 코덱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맷으로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H264. 그래서 H264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리셋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아이고, 이게 다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건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고 계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 안에 들어가도 또 3분 카레가 또 있어요. 예, 편하죠? H264라는 걸 쓰는데 나는 다른 거 다 매치 소스, 이 소스랑 같은 사이즈로 다 만들어줘. 해상도도 그렇고 프레임레이트도 그렇고 같은 사이즈로 다 만들어주되, 똑같이 다 딱 정확히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되 높은 비트레이트로 좀 질 좋게, 퀄리티 좋게 높은 비트레이트로 만들어줘 라면 하이 비트레이트를 쓰시면 되고, 난 이건 뭐 누구한테 납품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잠깐 볼 거야 그러면은 미디엄 비트레이트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높은 거, 이건 중간 거. 어댑티브 하이브리드 비트레이트는 뭐 이거까지 굳이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미디움과 하이의 중간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이 비트레이트나 미디움 비트레이트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예,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은 뭐 뭔가 제출하거나 뭔가 아웃풋을 내거나 할 때는 무조건 하이 비트레이트 쓰세요, 그냥. 예,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프리셋에. 그리고 그 밑으로 쭉 가시면은 이제 하나씩 나오죠. 페이스북에서 쓰는, 이게 지금 H264를 선택했을 때 페이스북이란 이름도 나오고 트위터란 이름도 나오고 비메오란 이름도 나오고 유튜브란 이름도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범용적인 코덱이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어디 내는데 그 사이트의 표준에 맞추고 싶어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 해상도나 이런 건 생각을 하셔야겠죠. 내가 1280, 720으로 찍었냐, 작업했냐, 1920, 1080으로 작업했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최소한 그 세로선 그거는 맞춰줘야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1920, 1080으로 풀 HD로 2K로 작업을 했는데, 난 이렇게까지 해상도 큰 거는 필요 없고 퀄리티는 좋지만 그래도 해상도는 좀 작게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면은 720으로 바꿔서 하이 퀄리티로 가면 되겠죠. 예. 왜냐면 화면 비율은 똑같으니까 화면을 읽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화면이 조금 작아지는 겁니다. 예. 화면이 좀 해상도가 작아질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280, 720이면은 보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280, 720으로 작업을 했어요. 1280, 720으로 작업을 했어요. 아, 그렇지만 나는 이걸 정말 넓은 해상도로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1920, 1080으로 만들어서 뽑으면은 그만큼 높은 해상도로 나올까요? 예, 안 나옵니다. 그거는, 자, 높은 해상도에서 낮은 해상도로 가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퀄리티를 손실시키면서 가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뻥튀기를 할 뿐이에요. 예, 퀄리티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화면 자체가 커질 뿐이지 그게 세세하게 한 점 한 점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많은 그 프리셋들이 있다. 이걸 그냥 쓰셔도 된다. 제가 밑에는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쓰셔도 되고, 뭐 애매하시면은 H264에서 하이 비트레이트를 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밑에 이제 그 밑에 아웃풋 네임이 자, 이제 나는 그래서 정했습니다. 이거를 어느 위치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가를 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퀀스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시퀀스 이름을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도 나가고 오디오도 나가는 컨테이너로 나간다라는 게 이렇게 지금 그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썸머리를 이제 보시는데, 이 썸머리를 항상 체크를 나중에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이 썸머리는 밑에서부터 보시면 소스는 어떤 소스다. 이 시퀀스는 상기대 내 사진 소개라는 소스인데 가로 세로 해상도는 1280, 720이고 픽셀 B는 당연히 정사각형 1.0이고 그 다음에 30.1프레임으로 작업이 됐고 프레임 레이트가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이도 신경 쓸 필요 없는데 한 장 한 장 인터레이스가 아닌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다 한 프레임씩 다 돼 있고 전체 길이는 1분 36초 09프레임이고 오디오는 48Hz의 샘플링을 가지고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스테레오 2개의 채널로 지금 소스는 작업이 돼 있다 라고 요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선택한 아웃풋은 이런 소스를 가지고 이런 아웃풋을 내기로 당신이 아웃풋을 정했다. 그거는 1280, 720 똑같이 1.0에 30프레임의 프로그레시브의 하드웨어 엔코딩 이건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요 뒤에 0점 하면 이거 다 시간이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인코딩은 제가 지금 전체 시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워크 여리만 딱 잡았죠. 출력하겠다고. 그래서 이 시간만 나온 겁니다. 이 시간은 1초 10프레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총 마지막 아웃풋은 1초 10프레임짜리가 나올 거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들은 이 밑에서 정하는 겁니다. 비디오가 어떤 퀄리티로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variable bitrate로 나오느냐, 뭐 아니면 constant로 나오느냐 이런 건데, 이게 VBR이 있고 CBR이 있습니다. VBR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화면에 움직임이 엄청 복잡하고 많을 때는 거기에 비트레이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화면에 아무 움직임이 없고 하면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는 비트레이트 그러니까 퀄리티 투자를 여기서 작게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비트레이트가 막 높게 그 인코딩을 하다가 별로 복잡하지 않은 화면에는 인코딩 그 용량을 줄이고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VBR이라고 하고 그 반대인 CBR은 그 컨스턴트거든요. 그냥 일정하게입니다. 화면이 아무리 복잡하든 아무리 단순하든 그냥 일정한 비트레이트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 저희가 비디오라고 지금 선택이 돼 있죠. 여기 다 이렇게 있는데 비디오 면을 구체적으로 밑으로 쭉 가보시면은 여기 밑에 여기 비트레이트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VBR의 원패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CBR도 있고 VBR도 있고 투패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데 그냥 효율적으로 뭔가 인코딩을 하는 거구나
CBR은 그냥 일정하게 효율과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게 무식하게 일정하게 가는 거구나 라는 것만 그냥 들어두시면 되고요. 뒤에 타겟 10메가비트라고 나온 거는 초당 10메가 정도, 초당 10메가 정도의 그 비트레이트로 퀄리티로 이거를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당 10메가면은 뭐 꽤 높은 편입니다. 1280, 720을 이 정도로 할 필요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는데 하이 비트레이트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이 낮으면은 용량은 줄어들지만 퀄리티도 좀 안 좋아지고요. 이 값이 높아지면은 비트레이트가 높아지면은 용량은 늘어나고 퀄리티도 좋아집니다. AC 이 밑에 한 줄 남았으니까 이것도 하겠습니다. AC는 오디오는 이 코덱으로 이제 인코딩이 될 거고 초당 320 kbps로 그 인코딩이 될 거고 샘플링 레이트는 그다음에 요거 48K 이게 샘플링 레이트죠. 여기 48K로 될 거고 비트레이트는 요걸로 될 거다. 이 가로는 48K 얼마나 잘게 자르냐, 세로는 얼마나 또 잘게 이렇게 자르냐에 따라서 그 아날로그의 신호를 얼마나 아날로그랑 가장 비슷하게 이렇게 디지털화 하느냐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당연히 이 두 숫자 모두 높을수록 퀄리티는 좋아지고 용량도 늘어납니다. 근데 오디오는 늘어나봐야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320도 하시고 뭐 160도 하시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쓰시던 MP3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MP3 쓰셨죠? MP3 쓰셨을 때 기본적으로 MP3는 제가 아직 오디오 그걸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샘플링 레이트와 비트레이트가 MP3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128 kbps 그러니까 128 정도의 그 비트레이트로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를 하고요. 샘플링 레이트는 44.1 그러니까 CD가 샘플링 레이트가 44.1이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링 레이트로 스테레오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한 10분의 1 정도 용량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MP3 들으셨을 때 이거 진짜 깨끗하네 라고 한 그 음질이 128에 44.1kHz로 들으시던 음질을 그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8에 44.1 정도만 돼도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귀로는 못 가립니다. 근데 이걸 가리는 사람들이 또 있죠. 당연히. 귀가 좋으면. 예, 128과 320kB를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썸머리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고요. 이 밑에 이제 보시면은 비디오에서 세팅이 있죠. 지금 우리가 매치 소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고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 바꾸려면은 요거를 다시 뭐 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그 순간에 커스텀이 됩니다. 예, 커스텀이 되면서 우리 마음대로 이제 하겠다라는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스텀에서 또 바꿀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가 나오고 가로 세로 어떻게 아웃풋을 내겠다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 프레임 레이트도 지금 앞에랑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3.976은 영화에서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29.976은 NTSC 방송. 원래는 제가 이걸로 세팅을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고 필드 오드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레이스 어퍼 이건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화면비는 픽셀비는 1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하이 비트레이트로 두셨다 그러면은 만지실 게 없어요. 하나도 만지실 게 없어요. 그대로 쭉쭉 내려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두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레이트 인코딩을 얼마나 어떤 퀄리티로 할래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래 그냥 무식하게 일정하게 할래 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타겟 비트레이트죠. 얼마나 좋은 퀄리티로 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720, 720은 여기서 한 5 정도로 하셔도 5나 6 정도로 하셔도 여러분들이 10으로 간 거랑 사실은 거의 못 가리실 겁니다.
예, 5나 6 정도로 하셔도 돼요. 1280, 720은. 예, 10메가나 5메가 해봐야 크게 차이는 못 가르칠 겁니다. 그렇지만 5메가랑 1메가는 확실히 차이가 확 납니다. 예. 이제 그런 점들을 계속 해보시면서 사실은 계속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예. 근데 나는 누군가에게 이걸 뭐 납품을 할 거야 이러면 찜찜하죠. 뭐 좋은 거, 용량이 커서 좋은 거 남는 건 괜찮은데 약간 그래도 꽉 맞춰서 줄 필요는 없겠죠. 약간 여유 있게 주는 게 좋으니까 여유 있게 하이 비트레이트로 주셔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이 키프레임 디스턴스 이런 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밑에도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디오가 VR인가? 요즘에 VR 많이 그 입체, 예, 입체로 막 보는 영상들 있죠. 예, 예, 그거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좀 지루하시죠? 예, 이론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오디오는 이런 오디오 AAC로 거의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샘플링 레이트가 48,000인가 44,100인가 이게 44.1K나 44,100Hz나 같은 말입니다. 예, 어차피 그 세 자리 숫자 1000이 K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읽느냐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은 스테레오인가 모노인가 5.1인가 뭐 이런 것들 정하는 거죠. 예, 오디오 퀄리티를 높일 것인가.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량을 정하는 거는 다 비트레이트입니다. 비트레이트를 320으로 할 건가 아니면 이렇게 쭉 다른 걸로 할 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128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예, 128로 하고 찜찜하면 160 정도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전혀 그 보통 사람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비트레이트를요? 예, 예, 비트레이트를. 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소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비트레이트가 높아지면은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용량이 커지고 비트레이트가 낮아지면은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서 용량이 작아집니다.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했다 그러면 그냥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Q를 해서 미디어 인코더로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엑스포트해서 그냥 프리미어에서 바로 뽑으셔도 됩니다.